뮤직톡톡 산모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송쌤, 송승기라고 합니다. 오늘 유모차하고 카시트 완전 정복하러 갈 건데요. 유모차,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카시트는 바구니 카시트와 신생아 카시트, 그다음에 주니어 카시트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정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1교시하고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을 또 많이 드릴 거예요. 많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 여기서 구매하시거나 보험 상담을 받으시거나 어디 가서 도장 찍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요. 그냥 편안하게 긴장 해제하시고 편안하게 듣고 가신다 보시면 되고 즐기다가 가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진 얼마든지 찍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지 한번 보시겠어요? 순서지 보시면 오늘 저희가 뮤직톡톡 산모교실은 무조건 현장에 오시면은 전원 아기띠를 무료로 드려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죠? 네, 아기띠 드리는데 부탁 하나만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아기띠를 영수증을 제가 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맘스네이처 아브라스 영수증에서 79,000원짜리 영수증을 뽑아 드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드렸지만 영수증 리뷰라는 게 있어요. 베네피아 다산점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사진 한 장 올리셔가지고 집에 가실 때 리뷰만 보여주시면 바로 카운터에서 아브라스 아기띠를 다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리뷰 남기시는 거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쉬는 시간에 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 리뷰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안 하시면 블로그라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리뷰를 남기시면 우리가 지금 임산부 튼살 크림하고 같이 바르는 오일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태안 임산부 오일 되게 유명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또 무료로 드리니까 인스타 후기 올리셔가지고 요것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올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순서지 보시면 1교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모차, 2교시에는 카시트 하고요. 네,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경품 다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 가지고 드릴 거고 맨 앞에 보면 번호표 있죠. 산모교실 옆에 번호 써놨죠. 그게 오늘 행운 추첨 번호예요. 네, 그거 당첨 되실 때 들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우리 성악가 선생님이 또 준비해놨어요. 태교에 좋은 또 성악을 준비했으니까 또 아름다운 또 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디럭스형 유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형 유모차 설명드릴게요. 디럭스형 유모차는 일단 어느 아이 시기가 어느 시기죠?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한테 맞춰준 유모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생아의 특징이 뭐예요? 신생아의 특징은 아이가 되게 작잖아요. 작고 척추나 요추나 그러니까 목이나 허리나 이런 걸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앉아있을 수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못해요. 그렇죠? 신생아 때는. 그리고 아이가 작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분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아이가 마주 봐야 돼요. 그렇죠? 아이를 앞보기 상태로 가면 캐노피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확인창도 되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마주보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척추나 뇌가 굳어졌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요철 같은 데 많이 흔들리면 아이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크고 무게도 좀 나가요. 유모차 자체가. 그래야지 쿠션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다 크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아이한테는 정말 좋지만 엄마가 이걸 끌고 다니기에는 좀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부피가 유모차만 딸랑 차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이 많이 있잖아요. 이동하시려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에 있는 트렁크에 짐도 있고 아이에 대한 또 새로 추가된 짐도 있고 또 차 내부에는 카시트 설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큰 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는
아이한테 가장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하고 신생아한테 가장 편안한 호텔과 같은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이 디럭스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왼쪽이죠? 이쪽부터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요거는 줄주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줄주 데이 플러스. 요거는 스토케 익스플로리 X. 요거는 에그2. 그다음에 이거는 잉글렛이나 앱티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부가부의 폭스 5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이스터 제품 오이스터 3입니다. 3. 그래서 쭉 순서대로 보여드렸고요. 지금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 줄주 데이 플러스라고 하는 디럭스형 제품인데 좌우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앞보기 뒤보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보통적으로 돌 전까지는 이렇게 마주보고 많이 운전을 해요. 예, 근데 아이가 좀 크고 답답해하면 돌 이전이라도 앞보기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만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이걸 들거나 돌리거나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손잡이 자체가 아이가 탔을 때 고정이 되는 거지 아이를 들 수 있게끔 캐리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태워서 돌린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제품은 폴딩과 언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줄주 데이 플러스는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접을 수가 없고 접으면 많이 이렇게 모양새가 올라와요. 좀 평평하게 펴지려면은 주행을 하다가 앞보기로 전환한 다음에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를 눌러주시고 앞보기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좌우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핸들 밑에 보면 이렇게 권총처럼 눌러서 당기는 게 있어요. 눌러서 당기시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눌러서 당기시면 눌러서 당기고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 핸들이죠. 여기 잡고 올리시면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이렇게 가능해요. 네, 이 정도는 웬만한 소형차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를 분리했을 경우 아까처럼 분리했을 경우 프레임이 더 얇아지고 좀 더 얇아지고 같은 방향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시트를 분리해서 적재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쭉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죠? 스토케 익스플로리 X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하고 좀 차이 나는 점은 아이 높이가 좀 높아요. 많이 높죠. 높은 거의 장점은 네, 엄마하고 아이 컨택이 되게 쉽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 밑에 있는 거랑 아이가 요 위에 있는 거랑은 엄마가 케어하기가 더 편하죠. 신생아기 때문에. 신생아가 아니고 돌이 지나면은 엄마가 계속 케어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신생아기 때문에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받침 빼고 이 제품은 뒤집을 때는 발받침을 빼야지 이게 돌아가죠. 네, 이렇게 해서 끼는 겁니다. 여기 라운드 져 있는 이쪽 위치로 이렇게 끼면 되고요. 반대로 뽑았을 때 역시 이렇게 해서 발받침을 뺀 상태에서 접어야 돼요. 그래서 시트를 분리를 하고 접는다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시트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따로 차에다 실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 내려가고 뒤에 보면 이렇게 권총처럼 잡아 당기는 게 있는데 요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고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접었을 때 부피가 디럭스형은 좀 나가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핸들을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제품은 에그2죠, 에그2. 핸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어깨를 고정하고 에고2도 접을 때는 시트를 빼야 됩니다. 시트를 집어넣었을 때는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시트를 빼고 접어도 되고, 그렇죠? 줄주는 시트를 꽂아서 접어도 되고, 또 이 제품은 주행에 굉장히 안정감이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봤을 때 굉장히 주행감이 좋다, 묵직하다. 근데 좀 많이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묵직하기엔 좀 묵직해요. 그렇지만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유모차가 좀 흔들흔들거리고 하면 불안하지 않아? 아이한테? 그러신 분도 있고, 이렇게 묵직한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그 장점 특징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 제품은 좌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레버를 잡고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빠져요. 이렇게 앞뒤로 시트 전환도 가능하고, 시트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접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버가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손가락이 일단 키높이에 맞게끔 핸들이 올라가고요. 내린 상태에서 뒤로 빼면은 이렇게 접혀요. 뒤로 빼면 여기에 락이 풀려서 앞으로 나오는데, 시트가 꽂아져 있으면 락이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시트를 빼야 되는 거예요. 시트를 뺀 상태에서 락을 잡아주면 락이 풀립니다. 이렇게 핸들 떨어지고 여기에 가운데 손잡이를 또 올려주면 생각보다 컴팩트하게 접히긴 해요. 근데 무게는 나갑니다. 프레임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무게는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프레임을 잡고,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해서 차에다가 적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짜잔, 모기망을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까지 딱 올려가지고 뒤로 딱 묶는 거예요. 이런 건 뭐 기본 옵션이니까. 네. 자, 이 제품은 잉글리시나 앱티카라고 하는 디럭스형 유모차고요. 이 제품은 여기 있는 디럭스 유모차 중에서 폴딩하기는 제일 쉬워요. 폴딩하기는. 자, 폴딩하기는 역시 마주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앱티카는 등받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는 폴딩이 되게 안 이쁘고 크게 되고요. 눕혔을 때 이렇게 접을 때는 꼭 눕히면 돼요. 눕혔을 때는 이 상태 그대로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발받침 밑에 보시면 핸들이 나와 있는데 버튼 누르는 건 1번, 당기는 건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잡고 2번으로 당기면 바로 접혀요. 그래서 1번으로 잡고 2번으로 당기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네. 무릎만 한번 써주면 돼요. 한 번만 앉으면 바로. 네. 이렇게 폴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부가보 폭스5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주보기 상태로 되어 있고요. 핸들을 이렇게 내립니다. 핸들을 내린 상태에서 이것도 시트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접었을 때 많이 부피가 커지고요. 시트를 핸들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 상태에서 바로 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운데 들어 올리면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줄주 접히는 거랑 데이플러스랑 거의 비슷하죠. 부가보 폭스5입니다. 역시 시트를 분리해서 접으면 프레임이 되게 작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배시넷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배시넷은 신생아 6개월 미만에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형 유모차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제품은 이제 오이스터 3입니다. 오이스터 3. 핸들링도 굉장히 부드럽고 디럭스형 치고는 가성비 되게 좋은 그런 상품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이 제품은 디럭스형인데 접히는 거는 거의 절충형처럼 좀 작게 접히고 생각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뒤에서 뒤에 레버를 잡고요. 시트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근데 시트가 뒤로 넘어갔을 때 접을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갔을 때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이스터 3는 앞으로 시트를 넘기고 접어야지만 뒤에 끌림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시트를 들은 다음에 레버를 누르고 시트를 앞으로 넘길게요. 붙인 다음에 다시 넘겨주면 시트가 뒤로 옵니다. 역시 여기도 모기망이 숨어 있습니다. 모기망이. 네,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상태에서 역시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높아 있다면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손가락 누른 다음에 당기시면 돼요. 그냥 당기시면 돼요. 당기면 핸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바로 움직여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 있죠. 요걸 들면은 폴딩이 완성된 거고,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락이 여기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잡아 올린 다음에 락이 걸릴 때까지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락이 걸렸죠? 이렇게. 역시 셀프 스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디럭스형 다 전부 접어봤어요. 자, 회사마다 다 다르죠? 예, 브랜드마다 접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유모차를 한 번씩은 체험을 해보시지만 실제 사용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브랜드만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엄마 아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처음에만 생소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언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언폴딩을 반대로 한번 나갈까요? 언폴딩, 오이스터 3 언폴딩은 컴팩트하게 접히는 것만큼 언폴딩이 편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세웁니다. 셀프 스팅 상태에서 비스듬히 세워요. 그럼 뒷바퀴가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요것만 풀어주면 뒷바퀴가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쭉 풀면 이렇게 펴져요. 그 상태에서 핸들을 들어 올리면 1단계 언폴딩이 완성되고요. 여기서 시트를 잡아 올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언폴딩이 완성돼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부가부 폭스5 언폴딩인데 이것도 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트 쪽을 잡고 프레임 가운데를 잡고 앞바퀴를 툭 털어놓으면 그냥 바로 서요. 예,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핸들 맞춰주시고 아이 시트 높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언폴딩이 완성이 됐고요.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폴딩과 언폴딩이 제일 쉬운 편이에요. 예, 부피는 좀 나가지만 보시면 오른쪽에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레버. 그래서 레버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눌려 있어서 이게 레버가 잘 안 눌리는데 꽉 눌러주면 이렇게 쉽게 돼요.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눌러주면 레버를 핀 다음에 레버만 빠지면 바로 핸들만 잡으면 바로 펴져요. 레버를 눌러서 풀고 핸들 잡아 올리면 그냥 펴집니다. 언폴딩. 그래서 폴딩과 언폴딩은 좀 비교적 가장 편안하고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잉글리시나 앱티카 언폴딩 해봤고요. 이번에는 에그2, 이제 에그2 언폴딩. 일단은 시트를 분리해 놨으니 시트는 이렇게 빼고요. 따로 프레임을 먼저 펴야 되죠. 프레임을 먼저 필 때는 이 제품 에그2는 프레임이 락이 걸려 있어요. 그 락만 딱 풀어주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 락이 있습니다. 여기 이 락을 풀어주면 핸들이 올라갑니다. 핸들이 올라갈 때 앞바퀴를 이렇게 펴주면 돼요. 핸들이 올라가고 앞바퀴 필 때도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이 앞바퀴 락, 핸들 락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 락은 여기 있고 앞바퀴 락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펴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를 마주보기 원하시면 마주보기, 앞보기를 원하시면 앞보기를 해서 딸깍. 시트를 체결을 할 때는 한쪽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깍 소리를 들을 때까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혹시라도 잘못 체결돼 가지고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시트는 분리했다면 다시 한번 체결할 때는 들어서 견고함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에그2였고요. 다음은 이제 스토케 익스플로리 X 언폴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트하고 프레임이 분리가 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핸들 아까 올려줬죠. 핸들을 역시 내가 원하는 만큼 올리시고요. 요걸 자꾸 빼야 하셨는데 요거 자꾸 엄지를 잡고 올린 상태에서 뒷바퀴 이렇게 이동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이동. 안 그러면 이제 발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발로 손으로 당기셔가지고 내려주시면 바로 펴지고요. 그렇죠? 레버 잡고 원하는 만큼 높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트 포지션을 좀 높게, 다른 유모차들보다 높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시트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트 자체가 여기에 걸려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올리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트를 잠깐 빼서 분리해 놓고 그렇게 해서 낮게, 아이가 크면 좀 낮게, 아이가 신생아 때 어렸을 때는 좀 높게 해서 시트를 눌러주시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주보기 하려고 하면 앞보기든 마주보기든 요게 발받침이 걸리죠. 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일단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발받침을 꽂아 놓고 레버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높이가 아까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예, 올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토케 익스플로러 X 언폴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줄주 데이 플러스입니다. 줄주 데이 플러스. 요거는 락이 없어요. 프레임에 락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핸들 여기 잡고요. 범퍼를 잡고 요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앞바퀴를 툭 털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건 거의 부가브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이거는 앞바퀴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풀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눌러주시면 고정이 돼요. 이 고정은 이제 세울 때, 셀프 스탠딩 할 때 좀 더 편하게끔 하려고 만든 거고요. 예, 직진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내려주시고 하고요. 이 제품은 앞보기 상태만 언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언폴딩 한 다음에 뒤보기로 원하시면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디럭스형 유모차 폴딩 언폴딩까지 알아봤는데, 보통 특징이 바퀴가 다 크죠. 좀 있으면 절충형과 휴대용을 했는데, 절충형과 휴대용을 할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께와 크기 비교해 보시고 점점 가벼워질 거예요. 근데 신생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유모차,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유모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탈 수 있느냐? 22km까지 탑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그럼 22km까지면 아이가 거의 그만 탈 때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디럭스형도 22km, 절충형도 22km, 휴대용도 22km까지 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아이가 3살, 4살 됐는데 이렇게 높은 유모차를 태우는 게 편하겠어요?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이는 크면 클수록 걷고 뛰고 하는데, 낮은 유모차는 본인이 달려가서 앉고 타고 안전벨트 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럭스형 유모차는 신생아한테는 엄마가 안아주고 편한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디럭스형 유모차는 쓸 수는 있어요. 22km까지니까. 근데 너무 번거롭고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니 그 중간에 22km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에 휴대용으로 갈아타거나 절충형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 수 없는 게 아니라 엄마들 선택에 의해서 좀 더 가볍고 컴팩트한 걸로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갈아타기 싫다, 처음부터 절충형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절충형은 신생아한테 디럭스형보다는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디럭스형이 편안함을 더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편안함이 우선이냐, 엄마가 좀 더 절충을 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번 시간에 절충형 한번 알아보고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럭스형이었습니다. 네.